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오늘 제 가슴을 진짜 뛰게 만드는 멋진 차를 가지고 왔어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GV80을 가지고 왔는데요. 야, 너 GV80 촬영했잖아. 근데 왜 또 GV80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얘는 GV80 쿠페입니다. 야, 너 GV80 쿠페도 찍었잖아. 심지어 비교까지 했는데 왜 또 가지고 왔어? 일로 오세요, 일로 와. 캘리퍼 빨간색, 제가 예전에 GV80 쿠페 찍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빨간색 캘리퍼는 뭐다? 그냥 GV80 쿠페가 아니다. 그냥 일반 GV80 같은 경우에는 2.5와 3.5가 있죠. 근데 이번에 새롭게 GV80 쿠페가 새로 나왔는데 GV80 쿠페는 엔진 라인업이 3개입니다 2.5와 3.5,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그 바로 주인공 3.5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리면서 GV80 3.5 일렉트릭 이 슈퍼차저 시승해보고 싶다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우리 구독자분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이 GV80 3.5 슈퍼차저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그때 저희가 그냥 일반 쿠페 탔을 때는 야, 출력이 너무 아쉽다, 일반 GV80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완성형은 바로 이 옆에 있는 3.5 슈퍼차저가 진짜 주인공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쿠페 모델이 바로 이 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GV80 쿠페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예요? 이 차 가격이 비싼데 살만한 가치가 있냐, 이 얘기가 진짜 많았죠. 이 옆에 이 차 얼마 같아요? 1억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1억이 넘어가면 수입차를 사지 국산차를 왜 사냐, 이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 틀을 깬 차가 바로 이 옆에 있는 GV80 쿠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차의 가격이 1억 440만 원입니다. 옵션으로 따지면 뭐 파퓰러 패키지 들어가고 22인치 휠 들어가고 여기에 뭐 뱅앤올루슨 들어가고 막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서 1억 440만 원이에요. GV80 쿠페 1억 2천 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 차주님은 나름 합리적인 옵션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GV80 쿠페 3.5 슈퍼차저 옵션 다 집어넣으면 1억 1천만 원, 1억 2천까지 훌쩍 올라갑니다. 근데 합리적인 옵션들을 집어넣게 되면 1억 초반에 이 3.5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비싼 금액을 주고 사게 되면 눈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금액을 빼놓고 보면은 다 멋진 차다, 하지만 금액을 대입하게 되면은 생각이 달라진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GV80 쿠페가 1억이 넘어가면서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지만 이 3.5 슈퍼차저 과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제 차주님을 딱 봤는데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키가 큰 거야. 이 GV80 쿠페가 처음에 출시했을 때 누구를 타겟으로 나왔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영앤리치, 돈 많은 젊은 소비자분들을 타겟으로 만들고 나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이제 진짜 실제 많이 출고하는 분들이 약간 GV80 그냥 일반 사려고 했다가 쿠페가 더 이쁘네 하고 쿠페로 넘어가는 약간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차주님은 실제 영앤리치야. 나이가 젊어. 26입니다. 개쩔지 않아요? 26살에 1억이 넘는 차를 샀대요. 게다가 키도 크고 잘생겼어. 말 다 했죠. 어쨌든 이 GV80 쿠페 3.5 일렉트릭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차의 비크블랙 검정색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 GV80 쿠페는요 검정색이 진짜 잘 어울려요. 요즘에 크롬 주기 해가지고 크롬 막 주기잖아요. 근데 이 GV80 쿠페는 애초에 약간 좀 어둡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정 GV80 일반 모델은 이게 좀 밝거든요, 색이. 근데 쿠페 모델은 기본도 약간 어둑어둑합니다. 딱 보면 어때요? 블랙포스가 그대로 느껴지죠? 약간 조금 아쉬운 거는 최근에 뭐 나왔어요? G90 블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엠블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볼트 요까지도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추가하면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은 있긴 합니다. 근데 워낙 예쁘죠. 22인치 휠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빨간색 캘리퍼는 GV80 쿠페 3.5 일렉트릭 슈퍼차저에만 이 빨간색 캘리퍼가 들어갑니다. GV80 쿠페가 세워져 있는데 캘리퍼가 빨간색이다? 요거 1억이 넘는 차, 415마력이 넘어가는 미친 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인 2.5와 3.5 걔는 검정색 캘리퍼랑 브론즈 컬러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괴물딱지다. 우리가 엔진룸을 안 볼 수가 없죠. 과연 이 415마력짜리 국산차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이 3.5 슈퍼차저 일렉트릭의 엔진룸은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죠.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슈퍼 일렉차저 그게 엔진룸이 아니라
연료 탱크 주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룸을 열어도 3.5 일렉트릭의 차이가 따로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얘가 아마 3.5가 380마력이고 이 3.5 슈퍼차저가 415마력이에요. 그리고 토크도 한 5토크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이 차는요, 마력과 토크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행했을 때 느껴지는 부분이 정말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제가 G90 3.5 일렉트릭 탔을 때도 야, 이건 생각보다 주행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마 그 부분이 이 GV80 쿠페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얘는 SUV고 좀 더 컴팩트해요. 다른 주행감을 분명히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주행하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즘 간간히 GV80 쿠페 많이 돌아다녀요. 생각보다 이 지금 쿠페로 해가지고 출고된 차도 정말 많아요. 저희 집 아파트만 해도 이 GV80 쿠페가 한 3대에서 5대 정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야, 이거 GV80 쿠페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 근데 보면 대부분 2.5랑 3.5 3.5도 없어요. 2.5가 진짜 많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만 3.5 슈퍼차저 선택하려면 935만 원을 더 줘야 됩니다. 그냥 GV80에서 GV80 쿠페로 넘어가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1200만 원 정도 비싸요. 그래서 8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GV80 일반 모델에 가성비 있게 추가를 하면 7천만 원대면 탄단 말이에요. 근데 쿠페는 그냥 스타트가 8천만 원, 8,300 막 이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알고 보면 기본으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쿠페가 기본 시작 가격 비싼데 비해서 기본 옵션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서스펜션,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고요. 4륜 구동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 제네시스 하면 뭐예요? 시그니처 셀렉션이라 그래가지고 가죽이나 실내 그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시그니처 셀렉션 1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다 원래 GV80은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기본으로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V80 쿠페는 막 옵션 선택할 게 많이 없어. 물론 욕심을 내면 시그니처 셀렉션 2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막 가죽 바뀌고 알루미늄 소재나 뭐 카본 소재 막 이런 걸 바뀌는데 그런 거 욕심 내지 말고 엔진에 투자하세요. 935만 원 더 주고 3.5 슈퍼차저 넣으면 다른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물론 근데 차주님 여쭤보니까 일렉트릭 슈퍼차저 혹은 얘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도 부잖아요. G90 때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막 강조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이브리드라면 어떤 생각이에요? 연비가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얘는 연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얘 그냥 달리기 위해서 태어난, 다른 주행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야, 근데 GV80 쿠페가 진짜 감성적으로 잘 만든 게 오렌지 스티치나 안전벨트도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국산차가 예전에는 이런 시도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좀 밋밋하게 이 안전벨트도 무난한 거 넣고 스티치 같은 것도 막 그렇게 막 선택 안 했단 말이에요. GV80 쿠페는요, 이 스티치나 안전벨트, 이 컬러, 실내 컬러의 조합도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국산차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 GV80 쿠페에서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장족의 발전이에요. 그리고 이 GV80 쿠페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요겁니다. 뒷좌석 좁은 거 아니냐. 아, 근데 뒷좌석이 좁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얘는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이 C필러가 조금 더 날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여러분들 차를 뽑고 출고하면은 그 차의 성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X5나 X6도 보면 어때요? 물론 좀 X6가 약간 좀 쿠페처럼 이렇게 뒤에가 깎여 있어서 이 등받이 각도도 좀 좁고 약간 좀 실내 공간도 협소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GV80은 애초에 좀 커요. 그리고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원래 일반적인 그 쿠페 모델들은 이 A필러부터 라인이 달라요. X6는 일반 X5부터 이 라인 넘어가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GV80은 똑같아요. 그냥 이 뒤에만 살짝 깎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다? 생각보다 이 공간 차이는 많이 안 난다. 근데 아예 똑같지는 않아요. 이게 GV80이 썬블라인드 요게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쿠페 모델만 수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공간이 막 그렇게 협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헤드룸을 이제 보통 쿠페 모델 타면은 좀 많이 좀 아쉬워하는데 쿠페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헤드룸이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뭐 레그룸도 뭐 말할 필요가 없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제네시스 특유의 고급스러운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등받이 각도로 뒤로 많이 눕혀지기 때문에 2열에 탔을 때 막 공간이 좁아서 막 힘들다 이런 느낌이 안 들다는 거죠. 트렁크를 안 볼 수가 없겠죠. 트렁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물론 GV80은 트렁크 공간도 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쿠페 모델로 넘어가면 제가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서스펜션 달라지고 4륜 구동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달라진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뒤에 테일램프가 면발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본 GB80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테일램프의 형상이 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요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 있고 면발광이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GB80 쿠페 모델을 선택하면 면발광의 테일램프도 다른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테일램프 디자인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거 뭐예요? G80에서 보여줬던 테일램프를 그대로 넣어놨잖아요. 근데 GV80 쿠페가 처음 컨셉트카로 나왔을 때 테일램프는 어땠어요? 이 두 줄을 쫙 이어져가지고 흡사 G90을 보는 듯한 느낌의 테일램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컨셉트카처럼 나와라,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양산으로 가면서 이 테일램프가 G80께 들어간 거죠. 이게 살짝 아쉽기는 한데 이게 또 G80이랑 똑같진 않습니다. 면발광도 들어가고 또 GV80 일반 모델은 이 웰컴 라이트가 앞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GV80 쿠페에는 이 뒤쪽 테일램프도 웰컴 라이트가 나오는 거죠. 요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머플러가 사각 형태로 듀얼로 또 들어갑니다. 이게 슈퍼차저에만 들어가는 또 차이점이에요. 야, 이거 머플러 팁도 블랙으로 들어가네. 이거 보통 포르쉐도 이거 블랙으로 바꾸려면 돈 줘야 돼요. 이거 다 티타늄 막 이래가지고 검정색 좀 한 100몇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막 줘야 되는데 요거 블랙으로 들어가는 거냐? 아, 이건 아닙니다. 차주님이 따로 작업하신 거예요. 원래는 그냥 저 크롬인데 여기 블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아, GV80 쿠페 3.5 일렉트릭은 좀 다르게 해야죠. 머플러 팁까지 좋아. 근데 요즘 트렌드처럼 요것도 연식 바뀌면서 블랙 트림처럼 좀 추가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 GV80 쿠페가 이 블랙으로 많이 추가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연식 바뀌었을 때 좀 추가를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도 달라졌어요. 이 범퍼의 성형들도 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그 제네시스 출고할 때 스포츠 모델들 보면 범퍼 디자인이 약간 좀 와이드하게 나오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 쿠페가 나온 거예요.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트렁크 공간을 볼 차례가 됐는데 이걸로 맞고 싶니 너? 키가 크고 잘생기니까 야구까지 이렇게 부럽다. 나도 저런 알파 인생 살고 싶다. 내가 한번 꿈꾼 적이 있거든. 내가 키 엄청 크고 180 막 한 5, 6에 얼굴 진짜 잘생기고 고등학생 태어난 거야. 꿈에서 깨기 싫더라고. 자, 트렁크 공간. 네, 물론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좀 손해봐요. 원래 이거 러기 스크린 막 들어가고 막 탈부착도 되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요 부분이 고정으로 들어갑니다. 요것도 쿠페랑 일반 모델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넣었냐면 애초에 C필러가 내려오니까 공간의 활용도가 이렇게 막 트렁크 공간은 많지가 않아요.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러기 스크린을 그냥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이 고급차 하면 이 러기 스크린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는데 그냥 넣기보다는 차이점으로 어차피 공간을 많이 안 쓰니까 이쪽 옆에 이 거치대 같이 가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여기 보면 요 문양은 있죠. 요거 문양 G 매트리스 패턴이 요쪽에 들어가죠. 요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욕심이 난다면 뭔가 이 위쪽에 GV80 쿠페 혹은 그냥 쿠페 레터링이 좀 들어갔으면 조금 더 예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보통 이런 차를 사는 분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이 명품도 에르메스 보면 에르메스 명품 티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티를 안 나게 하면서 명품인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지메트리스 패턴, 이런 깔끔한 거 좋아하고, 저처럼 막 구찌, 루이비통 같이 막 뒷담화한 거 막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쿠페 뭐 이런 거 GB80 막 이런 거 쓰는 거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 차의 성향이 약간 좀 젊은 영앤 리치 혹은 좀 이렇게 개성 있는 분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약간 좀 레터링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조금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요 밑에 근데 수납 공간도 뭐 따로 조그맣게 있긴 있어요. 여기 열면 또 있죠? 수납 공간? 공간의 활용도는 굉장히 넓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공간 때문에 GB80 쿠페 못 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이렇게 외관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으니까 과연 어떤 주행감이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GB80 쿠페 3.5 슈퍼차저, 3.5 일렉트릭 슈퍼차저라고도 하는데, 처음에 제가 쿠페 탔을 때는 이 좌우의 딱딱한 세팅이 이 GB80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출력이 3.5라고 해도 뭐 380마력, 그 다음에 일반 모델과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좌우의 세팅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주행했을 때 느껴지는 퍼포먼스는 분명히 다르겠죠. 근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금액대가 올라가면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다고. 얘가 만약에 한 8천만 원 정도가 됐다라면 그런 욕심을 내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옵션 같은 거를 추가하게 되면은 욕심이 날 수밖에 없겠죠. 뭐 우리가 원했던 그런 좀 퍼포먼스적인 부분들도 좀 더 눈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분명히 달라진 것 같은데 이거밖에 안 달라졌어? 이런 아쉬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GB80 쿠페 처음 시승했을 때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3.5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타니까
느낌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다르냐, 일단 액티브 사운드가 좀 더 큽니다. 근데 이거 액티브 사운드는 그냥 일반보다 쿠페 모델은 다 액티브 사운드가 조금 커요. 그러니까 요거는 큰 차이가 없는데, 무엇보다 다른 점은 악셀 느낌이 달라요. 요거 G90 3.5 일렉을 탔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GB80 쿠페 3.5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 움직임이 좀 더 민첩하고 힘있게 나갑니다. 마력이 한 30마력 더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게 출력이 나가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차 사이즈의 30마력이면요 그렇게 티는 안 나요. 단 밀어주는 힘 부분에서 차이를 나게 만든 거죠. 이 3.5 슈퍼차저 일렉트릭이 어쨌든 달라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파워트레인은 똑같은데 여기에 전기 모터와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이제 추가가 된 거니까 막 드라마틱하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차이점을 두려고 많은 노력을 한 거죠. 무엇보다 다른 거는 얘가 지금 시작 RPM이 아마 680인가? 그러니까 1000 미만에서 이렇게 RPM이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저속에서 악셀만 밟아도 힘있게 나가던 이 출력의 힘이 기존의 3.5와는 다릅니다. 한 50% 정도 힘을 더 받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주고 악셀을 밟아도 묵직하게 나간다는 거죠. 얘가 토크가 5토크 정도인가?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다르지는 않는데,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했을 때 느껴지는 차이점은 있잖아요. 이게 같은 차인가? 그냥 3.5랑 완전 느낌이 다른데? 라는 느낌들이 드는 거죠. 3.5 일반 모델과 이 3.5 일렉트릭 슈퍼차저와 다른 점이 뭐냐, 935만 원이라는 금액을 더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냐, 이걸 진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일반 3.5 같은 경우도 잘 나갑니다. 근데 얘는요, 이 잘 나간다라는 표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페달을 밟고 딱 나갔을 때 나가는 이 힘 있잖아요. 즉각적인 반응들, 이런 부분에서 운전의 재미를 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똑같이 악셀을 밟았을 때 나가는 이런 파워풀한 느낌이 다르죠. 3.5도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근데 3.5 일반 모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 GV80 같은 경우에는 3.5가 악셀을 밟으면 튀어나가는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300마력도 일반 스포츠카에서의 300마력의 느낌과 플래그십 모델의 300마력의 느낌이 다르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 엔진이 다르거나 뭐 무게가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세팅을 다르게 해요. 슈퍼카나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적은 마력, 같은 마력이라도 반응을 좀 빠릿빠릿하게 하고 이런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는 느낌을 좀 많이 좀 해준단 말이에요. 반대로 플래그십은 운전에 대한 느낌을 좀 다르게 가져가서 악셀을 밟아도 힘있게 나가지만 반응을 좀 부드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힘있게 밀어주게끔 해주는 거죠. 3.5 엔진들 세팅이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요, 이 3.5 일렉트릭 슈퍼차저는요, 스포츠카에서 느낄 법한 반응들을 넣어줘요. 악셀을 밟았을 때 스포츠카처럼 빠릿빠릿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리고 RPM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뭐냐면, 제 기억으로는 3.5 같은 경우에 고속으로 갔을 때 주행감이 일품이었거든요. 저속에서는 약간 좀 답답해서 이게 지금 스포츠 모델인가 쿠페 모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얘는요 저속에서도 밀어주는 느낌, 특히나 1000rpm 넘어서 한 1500에서 2500만 rpm이 넘어가도 전달되는 이런 움직임들, 힘들이 한결 경쾌하면서도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액티브 사운드가 기존 3.5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어울리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악셀을 밟았는데 차는 나가지는 않는데 뭔가 소리만큼 약간 이 반응이 좀 아쉬운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게 지금 3.5 슈퍼차저는 발끝에서도 느껴지잖아요. 힘들이 느껴지니까 오히려 이 액티브 사운드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좌우의 세팅은 사실 일반 그 쿠페 모델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악셀에 느껴지는 이 RPM이 힘이 확실히 좀 더 강해지니까 전체적인 밸런스 측면도 훨씬 더 좋아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GB80 쿠페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935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이 3.5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저는 진짜 강추합니다. 게다가 얘는 스포츠 플러스가 있어요. 이 스포츠 플러스는 3.5 일렉트릭 슈퍼차저에만 들어가는 거죠. 이 액티브 사운드도 한층 더 커집니다. 이거는 일반 모델은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커지진 않거든요. 물론 커지기는 해도 뭔가 좀 정제가 되어 있는 느낌이면, 이 스포츠 플러스는 차체 제어도 꺼지고 액티브 사운드도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게다가 다운 시프트를 쳤을 때 불규칙하게 터지는 이런 배기 사운드도 훨씬 더 매력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벤츠 BM도 비슷해요. 벤츠 BM도 일반 그냥 모델의 그냥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포츠 모드까지는 넣어줘요. 근데 스포츠 플러스는
AMG에서도 거의 최상위 모델에만 넣어줍니다. 그냥 일반적인 모델에는 넣어주지가 않아요. 근데 이 GB80 쿠페 3.5 일렉트릭 슈퍼차저도 유일하게 스포츠 플러스가 들어갑니다. 이 다운시프트 쳤을 때 나는 소리 느껴지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기존 모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딱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완성형입니다. 저는 다른 옵션을 포기하더라도 요 엔진이 900만 원이 넘어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지만 요 정도 옵션은 추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차주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차주님 이전에 타던 차 뭐냐 했더니 차주님이 이전에 G80 스포츠를 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GB80 쿠페 3.5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1억이 넘는데 이거 말고 X6도 있지 않냐, X6도 좀 할인받으면 그래도 가격 걸추 비슷해지거든요. 사실 이거 1억짜리 차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면 1억이나 1억 3천이나 1억 5천이나 뭐 못 살 정도는 아니에요. 어차피 그냥 좀만 더 주면 되니까. 그래서 아니 이거 말고도 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왜 이 차를 샀냐 했더니만 간결하시더라고요. 이뻐서, 그리고 남들과 다른 유니크함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딱 제네시스에서 노렸던 좀 젊은 소비자분들도 제네시스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이 타겟으로 우리 차주님이 딱 선택이 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GB80 쿠페 일반 모델을 탔을 때는 좀 아쉬웠었던 부분들이 확실히 3.5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타니까 거의 다 이제 보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에르고 모션 시트 들어간 거 아시죠? 운전석과 조수석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서 이거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이 허리 부분을 시트가 이렇게 잡아줍니다. 버켓 시트처럼 좀 잡아줘요. 조수석까지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운전석과 조수석 다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요 에르고 모션 시스트도 거의 이제 일반 모델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최상위 모델만 들어가고 기존 쿠페 3.5 모델보다도 사운드도 차이가 좀 있고, 무엇보다 이 불규칙하게 터져 나오는 이 배기 사운드, 그러니까 운전의 재미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빠릿빠릿하게 막 이렇게 막 달리고 이런 것들도 운전의 재미지만 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이 감성, 이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GB80 쿠페를 가지고 막 서킷 가서 막 조지고 그런 차는 아니에요. 얘는 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전달해 주면 되는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에는 사운드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운드까지도 확실히 일반 3.5와 차별화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워낙 잘 만들었잖아요. GB80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는 뭐 47인치 OLED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시트 포지션이 많이 위로 올라왔어요. 운전에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이거 SUV 커가지고 운전 좀 어려운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시트 포지션이 높고 앞에 시야가 좋으니까 운전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이 움직임 자체가 경쾌하다 보니까 젊은 소비자분들도 좋아하고, 특히 여성 오너분들도 이 제네시스 GB80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저 GB80 출고해가지고 막 리뷰하시는 거 봤는데 거기에 이제 제목에 내 이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댓글까지 달아주셨는데, 그분도 이제 GB80 출고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차 디자인 너무 예쁘다,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 자체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독일 3, 4차 살 바에는 제네시스가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면 또 이제 돈 받았냐 할 수도 있지만, 제네시스에서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GB80 쿠페나 이런 거 많이 까가지고 좀 싫어하긴 하지만, 제가 그냥 느끼는 주관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야, 정말 타보고 싶었던 GB80 쿠페 3.5 일렉트릭 슈퍼차저. 아마 이 3.5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궁금해하셨던 분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단 설명해 드리면, 기존에 있었던 3.5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 다르다는 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 악셀을 밟았을 때 움직임도 꽤 많이 달라요. 그 움직임이라는 게 낮은 RPM부터 고 RPM까지 그 RPM이 다양한 영역대에서 나가는 힘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2.5는 아예 세팅이 다르고, 3.5 같은 경우 고 RPM으로 넘어가야지만 되게 부드럽고 파워풀한 출력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도 밀어주는 힘들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포인트로 들어가니까 좌우 세팅의 서스펜션도 오히려 조화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스포츠 플러스의 액티브 사운드가 또 일품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우러짐. 그러니까 차는 모든 사람도 그러잖아요.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밸런스가 그동안 모자랐었던, 뭔가 아쉬웠었던 그 부분이 슈퍼차저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메워졌다. 가격이 사실 저는 좀 고민이었거든요. 왜냐면 일반 3.5에서 옵션들 다 추가하면 1억 2천만 이렇게 넘어가니까 1억 1천만 넘어가면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이랬는데, 옵션을 합리적으로 몇 개 빼고, 시그니처 셀렉션 2 이런 거 빼고 그냥 엔진을 선택하는 게 맞다. 파노라마 선루프도 넣지 마십시오. 그냥
얘가 그냥 답이다. 엔진을 넣으세요. 그러면 왜 우파가 이렇게 입을 침에 튀어가면서 얘기를 하는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나는 그런 스포티한 주행 원하지 않아 이런 분들 있죠. GB80 그냥 일반 모델에서 2.5 옵션 파퓰러 패키지 그냥 그거 하나만 넣고 타시면 개땡큐입니다. 그거 진짜 가성비 좋아요. 그게 거의 끝이고, 나는 좀 더 다른 주행감과 퍼포먼스를 원해 하는 분들, 그러니까 쿠페 살려고 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쿠페 시작가가 8,300인데 그런 분들은 그냥 좀 더 눈 감고 욕심내고 미친 척하고 이거 가세요. 그럼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요 차랑 다른 것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차를 협찬해 주신 우리 차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거 협찬해 주시려고 많은 다른 차주님들이 연락 주셨거든요. 근데 일정이 안 맞아서 촬영을 못했지만 연락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